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코인캠퍼스 홍반장입니다. 자, 정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켰습니다. 자, 한국이 먼저 하느냐, 혹시 일본이 먼저 할까 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먼저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 과연 누가 울고 웃었나? 몇 가지만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전 전략물자 수출이 고시를 간보에 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두 나라 간 수출 규제 복원 논의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 탔죠. 근데 그 당시 저희가 많이 퍼졌는데 일본에서는 받은 게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이트리스트까지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랬는데 역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사천리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화이트리스트는 이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인데요. 그만큼 일정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면서 두 나라의 교역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이런 쪽인데요. 자, 일본이 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로 먼저 우리나라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 얘기인즉슨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안 풀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브라소스, 그 다음에 플로린, 폴림, 이미드, 포트리스, 이 반도체 핵심 부품,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부품의 80에서 거의 100% 가까운 이 세 개 품목을 하이트리스 품목에서 제한해서 수출 규제에 나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격이 없고 오히려 이것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런 기사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백색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1개국인데요. 2014년 아시아 유일의 백색 국가로 지정된 한국이 이 리스트에 빠지는 또한 첫 국가로 지록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죠. 자,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 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를 보시면, 자, 원래 일본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이라이트 리스트 배제가 되면서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이시죠? 유효기간부터 신청 서류, 심사기간, 재중개, 수출까지 모든 면에서 1지역이 있느냐 2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만큼 수출하는데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힘들어요. 정치 하나 때문에. 그죠? 자, 이 한일 수출 규제 일지를 보시면, 자,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이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이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무역 보복을 한 거죠. 그죠? 그게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을 한국 수출 규제 발표를 하면서 먼저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은 저희가 해놓고 오히려 무역 보복을 한다. 자, 한국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수출 규제 제소를 했고, 역시나 우리나라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저 한국 반도체 우리한테 분명히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거의 4, 5년이 지났는데 이제 2023년 3월에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해서 제3자 변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양국이 다시 교류의 물결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한국 수출 규제 해제, 여기에 답을 하듯이 한국은 WTO 제소 취하를 했고, 이번에 한국이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포함을 했는데, 이제 일본이 한국의 자국 전략 목적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좀 먼저 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이 수출 상대국 분류책에 우리나라가 있듯이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었다? 여기 A그룹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가나 하듯이 똑같습니다. A, B, C, D. A에 있느냐 B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 수출을 하느나 수입할 관리에 문제가 없는 국가에 딱 써놨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기나 수출한 부분들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아예 지금 B그룹까지 낮췄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양국 간의 무역이나 수출 규모를 한번 보시면, 자, 먼저 한국 수출 비중을 보시면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은 수출 비중이 5위입니다. 5위. 비중도 4.7% 정도 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보시면 중국, 미국 다음에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대만 비슷비슷한데 수출 비중도 7%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무역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출 금액 따지면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고 있고 수출 금액 자체도 훨씬 더 크다. 이 하이트 리스트 배제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최초 화이트리스트 제휴 품목이 3개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3개. 여기에 불화수소가 41.9, 불화폴리미드 44.7, 포토레시스트 93.2%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퍼센트가 그때보다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이보다 훨씬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정부는 소부장 기업들 이거 국산화 연구개발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2,485억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불화소수와 불화폴리미드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SK몰트리올즈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급등을 하고 지금 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동진세미캠이 2021년 3월 포토레시스트 이 부분 또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아직 적용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동진세미캠이 2018년 이전과 지금 이 기업의 매출의 영업이익을 보셔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이트리스트 제휴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키우는데 정말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자리는 부분 일본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받아오면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돈이 좀 더 들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재고 물량이 무려 21조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조에서 5조 정도 되는 물량을 갖고 있는데 21조가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이걸 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하이트리스트를 한국을 복원시킨다. 안 복원시켜 정말 양심도 없는 놈들이야. 그지? 근데 하이트리스트를 복원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날 일은 아마 이 통화 수합을 다시 재개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역대 이렇게 한일 역대 통화 수합 규모를 보시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2015년 2월에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이때가 이제 한일 배상 문제 나오니까 끊어버리고 이제 계속 갔었던 거죠. 군사 부분에서 이제 경제 부분으로 넘어오고 양국 간 교류, 이 통화 수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이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정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구를 할 거고 지금 하이트리스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환율을 하시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런 부분들 내가 뭔지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 하이트리스트를 복원을 시킨다면 우리나라 수출 증대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지금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수출 증대 효과는 26억 9천만 달러, 국내 수출 증가율 0.43%가 상향될 것이다. 요 0.43%가 2018년 하이트리스트 배제 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보면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하나로 예상하면 3조 5,225억 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1분기 무역 적자가 지금 뭐 40억 달러인가? 지금 거의 재작년 절반만큼 1분기만 지금 했는데, 물론 뭐 3조라도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포인트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지금 무역 적자의 거의 절반은 중국이거든요. 지금 일본과 관계의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의 개선. 무역 적자 1위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국 1위 국가도 중국입니다. 근데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그죠? 이 부분이 저는 좀 기초가 지목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되기는 지금 쉽지가 않다.
이제는 일본의 상조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본 순시선이 독도 근해를 출연을 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속해 있는 정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차라리 뭐 챗 GPT 기술이라 아니 일본이 그쪽 기술 좀 발전해 그쪽이라도 좀 받아오든지 그게 아니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자 누가 웃고 웃는지는 지금 벌써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이게 말이 됩니까? 독도 주변에 순시선에 나오고 일본 비행기가 날아든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독도만큼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지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받아내는 그런 외교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